구독자 HXS님이 보내신 질문입니다. 일본 여행 가도 될까요? 가장 무서운 게 원전 파괴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한국은 어떤 게 가장 취약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세상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부경대학교 환경지질과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영석 교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요즘은 또 많이 갈라져 있지만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겠지만 지진에 있어서는 준비도 또 가장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많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진계도 일본만큼 조밀하게 짜여져 있는 설치되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가장 준비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대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세계에서 지진 대비에 대한 준비는 가장 잘 돼 있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저도 갔습니다. 구마모토 지진 때는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바로 한 2주 후에 갔었고요. 거기서 나와서 철저하게 안전 복장이나 이런 걸 준비를 딱 해가지고 와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주 부럽기도 했고,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은 이제 매뉴얼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잘 안 갖춰져 있던 매뉴얼이 제대로 만들어진 게 언제냐면, 저도 거기에 관여를 해서 도와드리고 했습니다만은 2016년 우리가 경주진 일어났을 때 그걸 했는데, 그때 사실 가장 많이 참고했던 게 일본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철저하게 이제 각 매뉴얼마다 잘 돼 있고, 가장 잘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신칸센이죠.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지진이 나면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옛날에는 초, 5초 이렇게 됐는데 3초 얼마로 됐어요. 근데 지금은 1초 얼마로 됐다고 그래요. 또 땡긴 것이고,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중에 뭐냐면, 우리가 지진 예측은 아직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진이 경보라고 해가지고 지진이 발생하면 빨리 이제 대피하게 하거든요. 그 대피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을 이용해서 하느냐 하면, 지진계에서 오면은 이제 P파가 있고 이제 S파가 여러 가지 파들이 오는데, 표면파도 있고 그런데 P파가 가장 빨리 와요. 근데 이제 그 P파는 흔들림이 좀 적어요. 그래서 그 파가 빨리 도달하니까 지진계에서 캐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경보를 해줘서 S파가 오기 전에 우리가 대피를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빨리 해야 이제 기술이 이제 좋은 건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아마 일본이 가장 앞서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일본 학자들과 교류를 하면서도 배우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보시면 지진 통계가, 우리나라 지진이 계속 증가해서 특히나 이제 2016년에 확 이렇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잘못 보시면 우리나라 지진 전체적으로 막 증가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진계가 이제 많아지고 지진계 기술이 이제 좋아지죠. 지진을 작은 지진까지도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 횟수가 몇 개다 하는 거는 사실은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감 지진이라고 해서 우리가 조금 더 큰 규모의 지진, 보통 우리가 3 이상을 얘기하는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빨간 선으로. 그거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질학적 시간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막 지진이 막 갑자기 증가하고 이런 양상은 보이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지진계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1800년대 말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진계가 만들어진 이후에 지진 관측을 우리나라는 1905년에서 인천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물론 약간 전쟁이나 이런 기간 때문에 좀 빠진 기간이 있었지만, 어쨌든 1905년부터 시작해서 지진계를 설치하고 지진에서 관측을 한 거를 우리가 계기 지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당연히 지진이 있었겠죠. 역사 지진이라고 합니다. 그럼 역사 기록에 지진이 있었다는 거. 그럼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어디에서 땅이 갈라졌다든지, 물이 출렁거렸다든지, 굴뚝이 넘어졌다든지, 담벼락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놔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갖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피해를 입었으면 지진 규모로 어느 정도 됐겠구나. 정확성은 좀 떨어지겠죠. 그게 이제 역사 지진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서 예에서 불국사의 지진의 피해나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리고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779년에 경주 지역에서 지진이 있었는데 1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피해로서는 지금 가장 큰 규모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상당히 컸다는 거죠. 아마 6.5나 6.5나 6.8 정도의 규모의 지진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사한 규모의 지진들이 많이 보고됐을 거예요. 제가 이제 역사 기록 중에서 굉장히 컸던 지진들, 인명피해가 왔던 그런 컸던 지진들을 제가 표시해 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779년의 지진이 보면 민가가 무너지고 사망자가 100여 명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피해로서는 제일 큰 규모였고,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저희 연구팀에서 연구한 것에 의하면 경주에 가면 열암국이라고 불상이 이제 넘어져 있는 불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불상이 언제 무너졌느냐,
그것을 제가 추적 조사를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연대 측정을 했을 때는 1036년과가 굉장히 가깝다고 했는데 최근에 추가적인 연대 측정을 또 했습니다. 저희 팀이 한 것은 아니지만 했는데 거기에서는 제가 원래 처음에 예상했던 것처럼 779년에 가까운 것으로 지금 이번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불국사의 11곡의 그런 불상의 파괴 같은 것이 아마도 이런 779년의 지진과 연관될 수 있고 다르게 말하면 779년의 지진이 상당히 큰 규모의 지진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역사 기록되는 기록을 잘 해놨고요. 6.7, 6.4 이런 지진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지진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연구하냐면 우리가 고지진학이라고 해가지고 활성단층을 추적해서 땅을 파가지고 큰 규모의 지진들은 지표까지 올라와요. 작은 지진들은 땅 속에서만 운동을 하지만 큰 규모의 지진들은 땅을 뚫고 지표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지표에서 찢어졌던 그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냅니다. 그게 이제 고지진학이라고 하는데 그걸까지 다 합쳐서 우리가 기록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규모로 제가 보기에는 규모 7 정도까지는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북한에서는 또 1952년에 6.5 정도의 6.25 전쟁 시에 6.5 정도의 지진이 있었어요. 북한의 평양 지역도 지진이 꽤나 많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는 한반도 남동부 쪽 경주나 울산 지역이 조금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좀 큰 지진이 일어났던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다르게 판의 경계에서 벗어나 있어요. 조금 약간 유라시아 판의 마진 부분에 있기 때문에 한 위치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약간 분산되어 있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대비를 얼마나 하느냐가 다릅니다. 지진의 피해가 당연히 규모가 크면 지진의 피해가 커지겠지만 이제까지 일어났던 지진들의 피해 규모하고 지진의 규모를 대비를 시켜보면 지진의 규모가 컸다고 해서 항상 피해가 컸던 게 아니에요. 그럼 그것이 왜 그러냐? 후진국일수록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을수록 준비가 덜 돼 있고 대비가 안 돼 있을수록 교육이 덜 돼 있을수록 지진의 피해는 컸다는 겁니다.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특히나 우리나라 지역에도 예를 들어서 수도권 지역에도 상당히 큰 지진들이 보고가 됐었거든요. 큰 지진이 일어나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바다에서 발생하면 당연히 피해가 적을 것이고 큰 도시 밑에서 발생한다 그러면 당연히 피해가 훨씬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진이 그렇게 이제 큰 것들이 많이 안 왔기 때문에 내진 설계가 조금 덜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일본에 비한다거나 이러면 대만에 비하면 덜 돼 있을 겁니다. 얼마나 대비했냐, 얼마나 훈련을 했냐,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피해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대비를 해야 됩니다. 9.0의 지진은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판의 경계에서만 대부분이 9.0이나 우리가 제일 크게 일어났던 게 9.5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정도가 되는 지진들이 일어나려면 판의 경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지진이 일어날 수가 없지만 만약에 뭐 일어난다고 그러면 당연히 거의 뭐 남아있을 건물이 없겠죠. 지금 요거 사진을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1995년에 있었던 그 고베 지진, 오사카 쪽에서 있어 고베 지진인데 이게 규모 7.3이었습니다. 7.3인데도 지금 이런 건물들이 이제 다 파괴가 되고 고가도로 완전히 이제 뭐 붕괴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뭐 아마 우리나라에 7 정도만 와도 아마 이 정도 규모의 지진 피해가 도시 지역에서 발생한다면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도로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건물도 밀집되어 있고 인구도 밀집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대피도 사실 어려워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서울 지역을 우리 활성단청 우리 연구단으로 해서 국가에서 이제 조사를 이제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한반도 남동부가 이제 끝나고 지금 수도권 지역을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수도권 지역에서도 단층이 이 수도권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심을 통과하고 있어서 그것이 활성으로 이제 밝혀지면 위험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잠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독자 HXS님이 보내신 질문입니다. 일본 여행 가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가도 된다 안 된다 뭐 답변을 못 드리지만 제가 해석하기로는 어쨌든 난카이 지역에서는 일단은 그 정도로 큰 우리 예상은 8이나 9 정도의 규모가 일어날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근데 만약에 일본을 여행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제가 추천한 것은 가능하면 일본의 동측은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특히나 바닷가에 만약 가셨을 때 지진을 느낀다든지 경보가 울린다든지 하면은 바로 지금 쓰나미가 안 온다고 해서 기다리시면 안 되고 바로 피신을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30m 이상의 산이나 빌딩 같은 걸로 올라가셔야 된다는 것. 쓰나미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피하셔야 된다는 거고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저는 동경 지역이 좀 위험하다고 보기 있기 때문에 동경 지역의 여행은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답변을 해드릴까요? 지금 와서 한국이 준비할 게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생각엔 한국은 어떤 게 가장 취약할까요? 구독자 남땡땡님이 보내주셨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불감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어떤 일, 뭐 지진뿐만 아니라 태풍도 마찬가지고 다 어떤 재해나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 그때만 굉장히 뭐 온갖 모든 걸 동원해서 해결할 것처럼 하는데,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뭐 연구비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막 이슈화가 돼서 그거를 지원을 하다가 끝나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고 지원도 끊어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다행스럽게 지금 우리 활성화증 조사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다 하기로 돼 있어서 계획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지만, 이런 특히나 이제 교육 같은 거, 지진이 났을 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피훈련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막 하다가 또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이것은 안 일어나더라도 규칙적으로 해서 학생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어떻게 대피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대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교육을 시켜주시면은 훨씬 더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진이 터져서 할 때 물론 사이렌을 울리고 뭐 경보를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람 하는 건 뭐 비슷하게 아마 할 겁니다. 근데 그 개인을 많은 사람들을 대피시킬 수가 없죠. 더구나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나 어디로 가야 될 건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오픈된 공간으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같은 넓은 공간으로 가야 됩니다. 건물에서 각 떨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건물에서 유리창 같은 게 깨져서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움직일 때, 진동이 되고 있을 때 가는 것이 아니라 진동이 살짝 멈췄을 때 빨리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라에서 뭐 모든 걸 지켜준 거,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켜야 되고 본인이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일본 지진이 나면 가장 무서운 게 행여나 원전 파괴입니다.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하죠. 일본은 원전도 제법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 악몽같이 2011년의 지진을 기록들을 우리가 갖고 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전히 지금 진행형이고 오염수 방류 등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일본은 훨씬 더 현실적으로 더 피해를 많이 받고, 국제적으로도 또 자기들의 국가의 그 위상이 굉장히 실추가 됐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요. 제가 만났던 학자들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굿자리를 예측을 못 했었어요. 그때 사실은 그 기록이 있었는데 그거를 미싱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보시고 해석을 못 했기 때문에 구까지는 예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컸던 거. 그러면 이제 9가 예를 들어 났을 경우와 8이 났을 경우에 맞게 쓰나미의 위치를 우리가 높이를 정하거든요. 그럼 원전에서는 거기에 맞게 방조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쓰나미가 얼마 정도 막을 수 있게 하는데, 그게 9를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9에 됐으면 이제 오는 그 높이를 예상을 못해서 너무 낮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해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아마 이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준비를 아마 철저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큰 규모의 지진이 난다 하더라도 원전이 다시 파괴할 확률은 정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원전도 거기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는 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국제 교류들을 이제 하고, 외국 학자들 학회에서도 만나고, 또 이제 우리 연구를 위해서 초청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세미나도 같이 하고 합니다. 근데 한 번에 이제 그 일본 지진이 동일본 대진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하는 걸 봤는데, 그때 굉장히 우리가 쉐임드 하다 그러죠. 이제 부끄럽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고지진학의 기록을 보면 그게 오래됐어도 그 기록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조사가 약간 부실하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걸 못 찾아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해석을 할 때 이게 9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군데에서 작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된 거하고 한 번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경고를 좀 구별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 놓쳤다고, 이제 그 기록을 놓쳤고,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못했다. 그래서 이런 큰 피해를 가져왔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본 학자들이 굉장히 자기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지진에 대한 준비가 잘 된 나라가 일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큰 것에 대해서 대비를 못하고 또 원자력 발전소까지 이제 피해를 봤기 때문에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죠. 지진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적게 일어나는 게 또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잊어버려요. 쉽게 큰 규모의 지진이 자주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큰 규모의 지진이 자주 일어나니까 항상 경각심을 주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진은 대비를 많이 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지진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고 또 대비를 하고 또 거기에 맞게 훈련을 하는 것이 지진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려서 해소가 안 되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